자, 오늘은 투자를 하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 시리즈. 자, 오늘은 쏠림을 이해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믿을 때 제가 항상 귀납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안 좋다고 했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귀납적이란 건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면 그게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납적으로 하다 보면. 왜냐면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까 관찰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현상이 강화가 되죠. 내가 보는 시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선순환을 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경제라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한쪽으로 쏠리면 그 쏠림이 좀 심화되다가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믿는 어떤 현상이 많은 사람이 그거를 믿을수록 사실은 그 시계의 추가 반대로 간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제가 이번 2020년 들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조가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쓰레기다, 캐시 is trash 뭐 이런 식으로 뭐 발음하기 좋아서 이렇게 라임을 따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쓰레기란 말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이제 2008년부터 돈을 찍을 때 현금이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했죠. 그래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요즘 많이 말하죠. 이제 그 좋은 자산으로 많이 옮겨 다녀야 된다. 자산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된다. 이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상이나 어디 블로그나 뭐 TV나 나와가지고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저는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본능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믿으면 약간 거기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주식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면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의외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으면 그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누군가가 그거 싼 거 같아 라고 하면 아주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은 쓰레기다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금이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긴 했죠. 많이 찍어내고 있었고 그게 많이 풀리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런 현상이 2020년에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이렇게 2021년에 주식이 오르고 하면서 요렇게 될 거다.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어떤 주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이 정말로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자산이 돼버렸죠. 왜냐? 지금은 주식을 사기에 현금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cash is king이라는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찍고 있는 현상 자체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본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그 뒤부터 돈을 제대로 찍기 시작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08년 이후부터는 돈을 계속 찍고 중간에 한번 조금 줄이긴 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정말로 어떨 때는 그래도 현금이 중요한 가치를 가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쓰레기 같아 보일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여기에 쏠려 있다. 다 같이 이거를 말하고 있으면 좀 불안해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또 생각나는 건 이번 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좀 주로 많이 말한 것들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약간 단순한 캐치프라이즈를 되게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거를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없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딱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절대 안 망할 거고 예전에도 계속 잘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사실은 반도체 사이클을 탔어요. 타다가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고 이제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국면이라서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고 나는 꾸준히 삼성전자를 모아갈 거야 라고 해서 그 현상이 너무 강화가 됐죠. 돈이 거기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구만전자 이런 걸 내다 보다가 회사는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꺾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너무 많이 쏠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가격은 항상 그 가치와 가격과의 괴리를 항상 봐야 되고, 가격이 너무 많이 멀어지면 다시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이상한 현상. 그러니까 처음 주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가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거꾸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버밸류가 됐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부동산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2011년에 미분양, 청라, 송도 이런 데도 미분양 나고 막 미분양 천지였죠.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부동산 2013년에는 실제 2014년, 2014년이 바닥이었다고 저는 수도권 부동산.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에 수도권만 보면 수도권 부동산은 이쯤이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인구 이런 문제, 인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항상 있는 팩트예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도 똑같고 과거에도 똑같은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 빗대고 해가지고 부동산 절대 안 돼. 부동산은 이제 안 되는 자산이다. 라고 다들 믿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미분양이 났죠. 안 그러면 누군가가 투자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쏠림 현상이 부동산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엑소더스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차차 이제 부동산이 안 지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점점 필요해지는 상황이 됐고 돈 찍어서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도 공급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자라니까 다시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죠. 뭐 인구 구조 뭐 일본처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다 쏙 들어가고 부동산은 과거부터 올라왔다. 사실은 10년 오르고 10년 내리고 10년 오르고 10년 내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과거부터 올라왔다. 그래 이제부터 부동산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또 다시 믿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갔다가 부동산 잘 된다라는 어떤 현상을 믿다가 또 안 된다라고 믿다가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항상 공존하고 있는 팩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제지 투자를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지 하면 떠오르는 거 이제 종이 녹았어. 이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게 제지에 대해서 제지업의 PR 이 기본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당연한 믿음인 건데 만약에 제지 회사가 이익이 안 날 때는 이런 믿음이 강해지고 이익이 나면은 이런 게 숨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현상만 그냥 믿고 그거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믿음만 계속 강화해 나갈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심리가 팩트는 그대로인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제가 항상 말하죠. 제 투자 스타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때 어떤 현상을 이해하면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계속 될 거라고 믿으면 전반적으로 이게 세계에 다 퍼지잖아요. 대중적으로 퍼진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믿음이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해지면 그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 문제도 있지만 가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주식을 따지자면. 그러면 그걸 너무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가 예전에 테슬라 얘기했던 이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되는 거는 별개로 주가가 너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꺾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테슬라가 뭐 안 될 거다 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한쪽으로 현상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항상 팩트를 보면 밸런스 된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은, 모든 주식은, 모든 투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게 팩트가 항상 있어요.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보는 것 뿐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되면 좋은 점만 보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 안 좋은 점만 보게 되죠. 그렇지만 남들이 좋은 점만 볼 때는 안 좋은 점을 보고 안 좋은 점만 볼 때는 좋은 점만 봐라.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해나가면서 본인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면 사실은 어떤 종목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반대한다? 사실 이것도 바닥은 아니에요. 반대한다가 아니라 싫어한다. 이런 게 바닥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판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무관심이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관심도 없다. 그러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지금 거기가 빈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믿고 있다가 남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옛날에 만화를 본 적 있어요. 여기에 바나나가 있어. 그래서 원숭이들이 여기 있는데
저 바나나를 먹으려고 행동을 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뛰어가서 이 바나나를 뛰어가서 먹고,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바나나를 따먹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어떤 유형의 리더냐, 뭐 이런 만화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투자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어 중에서 제일 빠른, 되게 영민한 사람인 거고,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우르르 갈 때 여기에 있다 보면 다시 팩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